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첫날인 만큼 양호한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와는 다르게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살펴보면 약 1%의 상승이 나왔고 234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약 0.6%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853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비슷하죠. 장 초반에는 흐름이 좋았지만 뒤로 갈수록 밀리는 형태가 나왔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갈수록 조금씩 밀렸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 2%의 상승이 나왔고, 현대모비스는 6%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어요. 오늘 많은 업종들 중에서도 수소차, 이 업종과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많이 이어졌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먼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이어졌거든요. 그래도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이어서 개인은 5거래일 동안 순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소폭 순매도로 전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 10거래일 동안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어서 현대차는 주로 기관이 많이 매집을 하는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기관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 이 종목은 오늘 6%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도 상당히 실렸고 기관의 매수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살펴보면 235명으로 조금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약 10일간의 코로나 확진자 수의 추이인데 26일날 400명을 돌파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란 말이죠.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추세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증시는 안정화되고 코로나로 눌렸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흐름이 조금 좋지 못한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흐름이 좋지 못한 상황이 여러분들이 적립식으로 매수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항상 중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기에는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업황들이 있죠. 이런 업황들의 소부장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고,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조금 많고 안전하고 적립식으로 주식을 모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구간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평택의 이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이런 호재성 내용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기간은 길 수 있지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 코스피 지수가 비교적 낙폭이 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오늘 수소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단 말이죠. 수소차의 흐름이 좋았던 이유,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된 종목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다음 주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을 하는데 이렇게 관심이 뜨겁고 모두가 기대하는 종목이 상장하는 만큼 약 2달 전에 상장했던 SK바이오팜, 이 종목하고 비교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SK그룹주가 SK바이오팜이 상장하기 직전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상장 이후부터 다시 주가는 내려가는 이런 모양새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도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소차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현대차는 비교적 상승세가 조금 약했지만 현대차 외에 현대모비스라든지 효성중공업, 그리고 상하프론테크, 일진다이아,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큰 상승을 보였어요. 오늘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수소 충전소 보조금 상한선 폐지, 고가 다중 충전기 설치 가능해진다, 이런 타이틀과 함께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수소 충전기를 하나 지을 때마다 한 기당 비용이 약 20억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금액적으로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충전기 한 대당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의 상한선이 15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 수소 충전소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15억 원의 보조금 상한선이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난 충전기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보조금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성능이 뛰어난 충전기를 지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성능이 뛰어난 충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유소를 가면 아시겠지만 주유소 충전기에는 한 방향의 충전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좌측에서도 충전이 가능하고 우측에서도 충전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듀얼 장비를 설치하고 싶은데 듀얼 장비 같은 경우에는 약 45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부담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가 된다면 충전기 한 대당 한 대만 충전할 수 있는 싱글 충전기, 여기에 대한 투자보다 듀얼 형태로 2대 이상 가능한 충전기, 이쪽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금 상한선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15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충전에 대한 불편감으로 수소차 구매를 미루었던 미래의 구매자들, 이런 분들의 수요까지 당길 수 있다는 촉매 역할이 되어서 수소 충전소 관련주뿐만 아니라 수소차와 관련된 대다수의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수소차와 관련된 여러가지 종목들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고 또한 순서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순서대로 제가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수소차로 생각할 때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장돼서 소부장 기업들까지 나타내 보았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효성중공업이 많이 올랐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거든요. 수소 충전소 보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기사, 충전소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한다, 이런 좋은 호재가 작용이 되어서 큰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시 최대 수혜주로 뽑힌다, 이런 내용도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좋은 흐름이 더욱 증폭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소차와 관련 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는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재료가 넘치는 기업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더욱 재료가 넘쳐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에도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 내년, 내후년까지 바라보면서 투자하기에 좋은 업종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는 전기차 시장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현대차가 테슬라에 이어서 선호 브랜드 2위를 달성했다, 이런 자료가 발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미래의 전기차를 구매하겠다, 예스라고 긍정 표현을 한 비율이 무려 95%에 달한다. 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결국 언젠가는 전기차, 수소차의 시대는 다가올 것이고 그 시점이 얼마나 더 빨리 다가오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는 며칠 뒤에 유럽에서 2차전지 판매 대수 발표가 있거든요. 아마 발표가 된다면 이 내용도 기사에 실릴 텐데 얼마나 전기차가 보급이 확대되었나, 이 점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자료가 발표되는 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제가 하락의 원인으로 반도체 계약 가격의 하락, 이 부분을 문제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저녁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조금 취합을 해보니까 물론 이 부분도 맞지만 MSCI 리밸런싱이 주된 원인으로 뽑히더라고요. 여기서 MSC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MSCI라는 것은 세계 주가지수를 작성해서 발표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라고 하죠. 한국과 중국과 같은 신흥시장에 대해서 분기마다 포트를 재조정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내가 관심 종목에 전기차 포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포트에는 반도체 포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포트 중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고 어떤 종목은 비중을 확대하고 혹은 다른 종목을 편입시키고 포함되어 있던 종목 중에 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한국과 같은 이머징 마켓, 신흥시장이라고 하죠. 포트 재조정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왔다, 이 내용이 가장 지배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MSCI 리밸런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반도체 계약 가격 하락도 있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소매 판매 지표 부진, 이러한 우려감도 있고,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이런 다양한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 어느 때보다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다 과거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어떠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외국인이 하루 동안 1조 6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도를 했어요. 8월 한 달간과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의 큰 금액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조 6,400억이라는 금액은 1999년도 이후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금액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면 지난 3월 달이죠. 외국인이 집중 매도세가 나오던 이 시점, 이 당시에도 1조 6천억 원을 넘었던 적은 없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매도했던 날이 3월 9일인데 1조 3천억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전달해 볼게요. 3월 9일 기억해 주세요. 3월 9일날 1조 3천억이라는 금액이 시장에서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3월 9일 당시에는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약 4.2%의 큰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3월 9일보다 더 많은 외국인의 자금이 빠져나갔는데 1%의 하락에 그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이 말은 지난 3월 이후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온 개인들의 자금들이 상당히 많아졌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증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증시가 한 번씩 크게 출렁일 때마다 그 하단에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로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힌트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지금과 같은 시장은 하락은 나올 수 있어도 그 하락의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1%, 2% 이렇게 큰 낙폭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너무 과도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카카오 종목에 대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한 이후 어떻게 주가의 흐름이 이어질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SK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팜 자회사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33만원까지 크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7월 초였죠. 상장을 며칠 앞두고 조금씩 흘러내리더니 상장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SK 종목하고 카카오 종목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상승이 카카오 게임즈의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연결이 되었다면 SK와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카카오의 상승을 보시면 언택트, 비대면, 새로운 사업들, 실적 증가 이런 다양한 재료들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 자회사 상장에 대한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는 다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SK 종목과 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면 그 당일 그리고 짧게 며칠 정도는 카카오의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카카오 게임즈 상장 때문에 카카오 종목에 투자하신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료 소멸과 함께 카카오로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면 카카오 종목은 그 당일 혹은 며칠간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SK 종목과 카카오 이 두 종목의 지금까지의 상승은 경우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카카오 종목이 본격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와 달리 특별한 재료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재료 소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는 것이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도 내년에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끊임없이 자회사들의 상장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모멘텀, 비대면 언택트 이런 다양한 기대감과 재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과 카카오의 하락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9월 첫날인데 어제보다는 흐름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어제보다는 좋은 흐름이 이어졌다면 앞으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